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스테이블 지로 1, 2, 3, 3D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류네어 님이 이 스테이블 지로 1, 2, 3에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셨었죠. 저는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신박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저희가 파트 1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끝을 냈었어요. 이 관련된 설치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고 A few moments later. 류네어님이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정확하게는 트라이포 3D AI라는 그 이미지를 3D화 해주는 서비스에 관련된 소개글이 올라온 거였는데요. 뭐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은 제대로 쓰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코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한번 내봤는데 결과물이 너무 좋았어요. 참 좋은 내용인데 파트 1 올린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마야에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과정을 정리해드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이 트라이포 3D로 넘어오고 나니까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 앞부분은 워낙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중간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뭐 사실 웹 서비스다 보니까 따로 어떤 설치나 뭐 복잡한 과정 없이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 이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것들 다 떼고 실제로 이 모델링을 만드는 데까지 실제 순수하게 걸렸던 시간이 있거든요.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뽑아내는 데까지 16시간이 걸렸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니까 5초 안에? 네, 하지만 우선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이 3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이 스테이블 지로 1, 2, 3을 모델링으로 변경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NERF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관련된 부분들의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저희가 이 기능을 다 사용해 본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나면은 조금 더 관련된 부분을 딥하게 파고들어서 공유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가 이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이썬 3.10 버전 때 관련된 버전이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깃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요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는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일단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이거를 모델링을 OBJ로 뽑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저의 경우는 다른 버전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어떤 서비스들과 좀 다르게 현재 이 3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쿠다의 지원 버전을 완전히 매칭을 해줘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선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그래픽카드의 쿠다는 과연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가? CMD 창에서 이 관련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현재 이 그래픽카드가 그 지원할 수 있는 쿠다 버전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관련된 부분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쿠다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파이터치 버전을 맞추는 방법은 여기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RTX 4090 그 쿠다를 12.2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MD 창을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제공드린 장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명령을 하나씩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상 모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VMV가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pip 인스톨 관련된 부분, 터치를 설치하는 부분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제 pip 관련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개발이나 이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핍 버전을 너무 높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리퀘어먼트 관련된 부분의 설치가 제 경우는 올바르게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핍 관련된 모듈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파이터치를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닌자를 설치해 주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퀘어먼트를 설치해 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받아놨던 휠 파일들을 통합해서 지금 이 리퀘어먼트 환경에 맞춰 가지고 빌드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핍 관련된 부분들의 인스톨을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과정이 생기면 이 빌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도 그리고 이전에도 이 관련된 핍 업그레이드는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게 마지막에 이렇게 관련된 핍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부분은 절대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앞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복잡하긴 하죠. 하나는 여기에 있는 쿠다 툴킷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CUDNN이라는 아카이브에서 관련된 모듈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두 가지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쿠다 툴킷 관련된 부분은 그냥 여기서 받아가지고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관련된 버전을 매칭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버전 12.20 버전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CUDNN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요 관련된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서포트할 수 있는 버전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6월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설치를 했거든요. 쿠다 12.x를. 그래서 저는 요 버전을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압축을 풀게 되면은 폴더들이 나오는데 그 폴더를 여기에 있는 경로에다가 추가로 더해 주시면 모든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지금 12.2 폴더에 관련된 CUDN을 풀어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설치가 모든 게 다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전들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가 잘 완료가 됐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 모델 트레이닝 단계를 진행을 할 건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한 장 이렇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입체로 만들어서 다양한 이미지로 만든 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입체에 관련된 부분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폴더 구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3스튜디오 로드 0123이라는 곳에다가 모델을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일전에 받아놓은 모델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0123 skt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VMV 상태에서 실행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파이썬 런치 파일 이게 명령어예요. 실행 명령어. 보통 저희가 GUI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넣어야 될 이미지 경로가 로드 이미지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미지 폴더에 예제들이 이게 쫙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해당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자, 이제 준비는 다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 컴피에서 사용할 때는 알파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보면 제가 이걸 알파를 안 뺐던 건데 노알파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턴테이블 돌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면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알파를 뺀 상태의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기준으로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올바른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일단 실행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MD 모드 띄워주시고요. VMV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는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에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명만 변경해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해당 부분을 복사를 해서 바로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과정에서 드디어 좀 텍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된 데이터 스테이블 0, 1, 2, 3 모델을 포함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큰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말 이 화면을 봤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관련된 학습이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을 그 해당 폴더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거의 16시간 이상 걸렸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600 에포크까지 가야지 끝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좀 덜 정교한 부분들은 더 많은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잡히긴 합니다. 옵션 값도 변경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테스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한번 끊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고비였지만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OBJ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python 310.live라는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이 파일은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python 310 폴더 안에 이 lives 폴더 안에 있는 파일입니다. 위치는 뭐 외부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 있는 유저 저희가 이제 로그인 아이디 있거든요. C 드라이브의 유저 그리고 앱 데이터 그 안에 로컬 그리고 프로그램스 파이썬 310까지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 하단에 live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이 파일이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파일을 3스튜디오 안에 VMV 안에 스크립트 안에 live라는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파일이 처음엔 없어요. 처음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크립트에 가신 후에 이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3스튜디오의 VMV 안에 스크립트 폴더 아닌데 이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라이브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복사해 넣어주시면 모두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요 관련된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일이 없이 그냥 뒤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파일이 없다고 계속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이 파일을 환경 변수 세팅을 해서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테스트하고 R&D 해주고 있는 김원호님도 똑같은 현상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전에 FFmpeg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체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관련된 부분을 다 복사해 주시고 나면은 모든 준비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될 거는 가상 환경에서 여기 있는 명령어 중에 요 위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버텍스 컬러에도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NERF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가우시안 스플랫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하단에 있는 기능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디폴트인 이 OBJ와 MTL을 뽑아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명령어가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실행할 명령어고 이 앞쪽에 있는 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해당하는 파일의 경로를 맞춰주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게 저희가 학습시켰던 모델을 경로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학습되어진 부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여기 아웃풋에 1, 2, 3 사이에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요 안쪽에 가시게 되면은 요런 파일들이 생기고 skpt 안에 last skpt와 config 안에 저희가 찾고 있던 요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경로를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경로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백과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경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있는 경로도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여기서 바로 탭 한번 눌러주시고요. SC 탭 눌러주시고요. ACT 탭 눌러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방금 보였던 요 명령을 다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끝났고요. 지금 앞서 합습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 관련된 OBJ를 뽑아내는 데는 거의 10초도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해당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올바르게 출력이 됐다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폴더 내에 이런 폴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준비가 다 된 상태고요. 해당 파일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폴더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복사를 해주고요. 제가 이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해당하는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로 불러올 거예요. 오픈이 아닙니다. 그래요, OBJ 불러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모델링이 불러와졌고요. 자, 이렇게 와주면은 다 끝난 거고요. 세팅은 6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잘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이제 플랜 깔고 라이트 배치하고 원래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리토폴로지 하는 과정으로 원래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더 좋은 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마야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세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토폴로지 관련된 과정까지는 한번 보여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표면이 거친 상태고 메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해당하는 부분을 리토폴로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방법은 여기 이 모델링의 메쉬에 가셔서 이 리토폴로지를 그냥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제가 텍스처를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요것만 리토폴로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볼품없어 보이는 아이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폴리 카운트를 좀 더 늘려주시면은 그럴싸하게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거는 꼬리가 2개라는 점. 그 외에는 뭐 나쁘지 않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올려주시면 폴리 카운트가 올라가면은 더 좋은 모델링이 되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텍스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올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2개를 겹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쳐 있죠? 여기서 원본과 그 다음에 목표가 되는 애를 놓고 여기 메쉬에 가시면 메쉬 트랜스퍼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옵션을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디폴트 상태로 UV를 이제 클로셋 포인트 기준으로 월드 기준으로 복사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UV가 트랜스퍼 됐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결과물을 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원래 내용이 여기서 이제 쉐이딩하고 끝내는 게 목표였었으나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잘 나오는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리토폴로지 진행하고 이렇게 라이팅해서 구성하는 게 원래 목표였지만 저희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이제 바로 오늘의 승자 트라이포 3D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훌륭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앞전에 해왔던 것들은 개발자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설치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물론 저희가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공부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허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선 저희가 아티스트 관점에서는 그냥 메쉬 관련된 부분만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관련된 부분이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트라이포 3D를 사용하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마 이제 올해 트렌드 중에 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이미지에서 뽑아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중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로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 옵션을 눌러주시면 바로 생성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당하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이 다음 단계에서의 이슈도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미지로 똑같은 상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알파가 없는 상태의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512 해상도고요. 해상도가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프트를 눌러주시면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쫙 큐브가 돌면서 생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앞전에 해왔던 설치 이런 과정들을 싹 그냥 패스하고 그냥 바로 결과로 직결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훌륭하네요. 꼬리도 한 개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받을 거예요. 이 파일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미 한번 받아놓은 게 있는데 GLB 파일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GLB 파일은 마야나 맥스에서는 최신 버전이 아닌 이상 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최신에서도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블렌더 같은 3D 툴에선 지원이 될 텐데 해당하는 부분이 블렌더 아니고선 불러올 수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저거를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고 관련된 파일을 얻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GLB라는 파일이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진 포맷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블렌더에서는 추가 처리 없이 된다고 하죠. 이런 포맷들이 생성이 된 건데 FBX를 변환하게 됐을 때도 무리 없이 불러올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 안에 텍스처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FBX로 안전하게 베이크가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FBX 파일을 잘 컨버팅해서 불러오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3D 스튜디오에서 얻어낸 거랑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불러온 GLB를 컨버팅한 데이터고요.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는 참 너무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자, 이제 GLB에서 FBX로 컨버팅된 데이터를 리토폴로지를 할 때 문제가 좀 간혹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해결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만 볼 거고요. 이 상태에서 관련된 부분을 바로 리토폴로지를 진행을 해주면 좋은데, 요걸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메쉬가 끊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언두를 한번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여기 메쉬 단위에서 버텍스가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쉬 에디터에 가면 머지라는 게 있는데 이 머지의 옵션을 가서 여기 스트레스 호스 값을 좀 낮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은 벌써 적용은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리토폴로지를 진행을 해주시면 깨지지 않는 결과물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폴리 카운트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그럴싸한 결과물을 보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저는 이제 리깅에서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텍스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텍스처 트랜스퍼를 활용을 하셔서 불러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피칭했던 결과물이 이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결과물들이 바로 지금 이 결과물인 거죠. 제가 이 상태를 3D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3D로 된 2024년 청룡의 모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아직 이제 뷰포트 상태에서 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결과물들을 빠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한 번 더 넣어서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던 캐릭터에 대한 성향을 한 번 더 얹어준 거죠. 그랬더니 더 깔끔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근두근해집니다. 벌써부터.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청룡회가 밝았습니다. 청룡회에 걸맞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올 한 해 원하시는 소원 성취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